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광장 친구들 마무리하고 오발탄과 모래톱 이야기를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안 읽은 친구들은 안 읽었다. 그러면 시험을 볼 때 좀 힘들 수 있겠죠. 자, 먼저 우리 어떤 반은 아마 여기 부분을 10번 부분을 안 했을 거예요. 분단 소설이란 이렇게 해서 270페이지를 보면 채울 수 있게 이 광장이라는 소설 자체가 지금 우리 분단을 소재로 해서 왔다 갔다 월북하고 다시 우리 중립국으로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분단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을 때 멍하니 듣고 있지 말고 빨리 써요. 자, 분단 소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 대표 작품들을 나열하고 다음 중 분단 소설이 아닌 작품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번 기말고사 때 좀 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전부 메꿔야 돼요. 선생님 빨라요 빨라 이렇게 하지 말고 270페이지에 보면 전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270페이지에서 선생님이 떠온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걸 못 봤다 그러면 친구들 걸 보고 옆 친구들 걸 보고 베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 이야기 연관 작품 오발탄과 그 다음에 그 모래톱 이야기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읽지 않은 친구들은 정말 의미 없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꼭 읽어 왔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습지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 학습지는 이렇게 2페이지부터 오발탄과 이렇게 있죠. 자, 오발탄과 쭉 나열돼 가지고 여러분이 완전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이 세심하게 편집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작품의 내용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모래톱 이야기하고 오발탄은 6.25 전쟁 때 월남한 가족의 비참한 처지를 통하여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그린 소설이다. 그리고 현실에 대처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감상하자. 그 다음에 조마의 섬을 모래톱 이야기는 조마의 섬을 배경으로 비참하게 집합히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삶을 통해서 부조리한 현실을 그려낸 소설이다. 그래서 갈등의 양상을 비교하자. 핵심은 이거겠죠. 대처하는 태도, 갈등의 양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작품은요 단편 소설이었죠. 여러분이 1시간에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주제는 뭐가 되겠냐? 주제를 한번 적어볼게요. 전쟁 후의 비참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대로 적습니다. 전쟁 후의 비참한 현실에 전체 나라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나라가 힘드니까 서민들도 힘들 수밖에 없죠. 현실에 희생되는 소시민의 비극.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서 아내가 죽고 전쟁의 상처로 어머니가 정신병을 앓으면서 이상행동을 하십니다. 여동생은 양공주가 되기도 하고요. 영호는 동생이라는 영호는 대학생이지만 공부는 하지 않고 정치나 시대를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 알겠죠? 자, 그럼 감상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집약적인 상황과 분위기 묘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뭐라고 쓰냐면 왜 안 되냐? 이거 미쳤나 봐. 왜 안 되니? 자, 보면
평면적이고 개성적인 인물이에요. 여기서 평면적이라는 게 중요한데 평면적은 성격이 변하지 않는 걸 평면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입체적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것은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엔 착했다가 나빠진다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평면적 인물은 성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일관된 인물이에요. 이제 친구들한테 항상 늘 착하거나 늘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너는 정말 성격이 평면적이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세요. 유식하게. 자, 다음은 상징적 수법. 일단 제목부터가 상징적이죠. 오발탄이라는 걸.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회상적 이미지의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불행한 사건이 거의 필연적이에요. 시대에서 오는 필연적. 그래서 내용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직설적인 어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극의 강도를 높여주고 있죠. 자, 등장인물 반드시 잘 파악하시고요. 읽을 때 이런 인물에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셨어야 합니다. 자, 줄거리를 읽었다면 이 내용 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여동생 명숙이까지. 그래서 남동생은 대학생이어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 혼자 열심히 막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만삭인 아내는 돈이 없고 그래서 또 병원에 가서 어렵게 남편과 고생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에 시체까지도 팔게 되죠. 뭐 이런 슬픈 일이 있어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것은 책을 안 읽어서입니다. 읽고 오세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오발탄. 총구로부터 빗나간 탄환이라는 뜻으로 목표물을 잘못 맞힌 탄환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떤 거라고 했죠?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인생을 비유한다. 그 다음에 전쟁 후에 암담했던 1950년대의 사회상을 압축하고 있고 어떤 느낌이 가장 컸어요? 좌절감과 패배 의식이 만연하고 이기적이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 됐죠?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모래톱 이야기로 갈게요. 이것은 우리 토지조사 사업부터 시작이 되죠. 이야기가. 자, 여기 오타 있다고 했어요. 이거 지우고 1960년대 시간이겠죠. 자, 주제는요. 조마이섬을 개발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없잖아요. 조마이섬의 주인은 모두 일본이나 권력자들이니까. 개발이란 명목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섬 사람들의 저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을 볼까요? 자, 등장인물은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나는 선생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건우의 담임선생님이었어요. 현재는 이제 소설가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건을 관찰함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관찰자이면서요. 또 사건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죠. 자, 갈발스의 영감은 어민으로 유력자들의 행포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지키는 의지가 강합니다. 자, 건우는요.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똑똑한 학생이에요. 자, 윤춘삼은 이 갈바스의 영감과 함께 손을 잡고 굉장히 정의로운 행동을 하죠. 자, 그래서 조마이섬에서 나룻배를 통학하는 건우에 관심을 갖고 가정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비참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자, 페이지 넘길게요. 홍수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되었고 폭포가 끝난 뒤에
군대가 여기를 정리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반항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감상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는요. 액자식 소설이라고 처음에 선생님이 나눠줄 때 말했어요. 누가 이야기한 거야? 우리 건우 담임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외화. 그 다음에 내화는 진짜 이야기죠. 갈바세 영감과 조마이섬 이야기. 그래서 건우네 가족 이야기는 이제 아버지는 죽고 삼촌은 죽고 결국은 전부 배에서 물질을 하다가 죽게 된. 그래서 이제 조마이섬의 내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했죠. 이것은 조선 토지사업의 희생으로 일본이 소유해서 광복 후에는 이제 위지인까지 넘어가게 된 권력자들이나 되겠죠. 그래서 부당함이 그대로 있는 그런 조마이섬입니다. 그래서 조마이섬은 이제 제목 모래톱 이야기죠. 거기 모래톱으로 정지를 하니까 조마이섬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부당한 권력과 부조리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공감이 아니고 공간. 자, 섬의 소유권이 실제로 거주한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나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바뀌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작품 여기까지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